안녕하세요. 뉴파인 학원에서 통합과학 수업을 진행하게 된 유일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중화반응에서 이온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했던 거에 연결해서 자, 이제 염산이 2ml가 이제 들어가 있는 곳에 같은 농도의 수산화 나트륨을 1ml씩 첨가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은 먼저 이제 선생님이 비커를 그릴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있는데 우선 여기에서 염산이 이제 염산이 이온화가 되면 수소 이온과 그 다음에 염화 이온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이 어떻게 돼 있어? 2ml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원래 요 2ml라고 하는 건 이제 부피인데 우리는 통합과학이라서 1학년이기 때문에 부피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의상 요거를 개수라고 생각하면은 이해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러니까 염산이 2개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분자주 정확하게는. 그러면 염산 1개당 수소이온 하나랑 염화이온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염산이 몇 개? 지금 여기에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요게 이온화되면 수소이온 2개, 염화이온 2개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현재 첫 번째 비커에는 자, 염화이온과 수소이온이 각각 몇 개씩 이렇게 2개의 염화이온과 그 다음에 수소이온이 이렇게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주느냐? 수산화나트륨을 1ml를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수산화나트륨을 1ml를 집어넣으면 자, 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수산화나트륨을 1ml, 그러니까 여기 아까 부피는 개수라고 하자고 했지? 그럼 1개를 집어넣으면 나트륨 이온 몇 개? 1개, 수산화 이온 몇 개? 1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방금 전에 요걸 넣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염화이온이 하나가 2개가 이렇게 있고 수소이온이 하나가 2개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제 수산화나트륨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나트륨 이온이 여기에서 어떻게 돼?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이제 나트륨 이온이 이렇게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고? 중화반응이 일어난다고? 누구하고 누가? 수소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된 그림에서 이 수소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겠죠. 만나가지고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그렇지. 물 분자 하나가 이렇게 생성이 된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1ml 넣었을 때,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에서 이제 수산화나트륨을 1ml, 1개를 더 추가해 주는 거야. 그러면 방금 전 그림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염화이온이 2개에, 그 다음에 수소이온이 하나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이 하나가 또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물 분자가 하나가 또 있죠. 물 분자가 하나가 이제 만들어진 상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그림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수산화나트륨을 하나를 더 넣는 거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나트륨 이온이 하나가 더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수산화 이온이 들어갔는데 어때?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물 분자가 하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생기는 거겠죠. 다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다시 또 수산화나트륨을 집어 넣는 겁니다. 1ml를. 그럼 방금 전 그림에서 확인을 해보면 염화이온 2개와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 2개 그리고 이제 물 분자가 몇 개 있지? 물 분자가 2개가 만들어진 상황인데 여기에서 수산화나트륨을 집어 넣었다면 다시 이제 나트륨 이온이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하나씩 추가가 되겠지.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 이 수산화 이온이 중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수소 이온이 없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중화 반응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염산이 2ml가 들어있는데 수산화 나트륨을 1ml씩 첨가할 경우에 우리 비커에서 일어나는 이온수의 변화를 모식도로 나타낸 건데 처음에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았을 때는 수소이온이 있기 때문에 얘는 액성이 뭐가 되겠어요? 그쵸, 얘는 산성이 되겠죠. 산성.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을 1ml 넣었어도 여전히 수소이온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산성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수산화나트륨을 2ml, 총 2ml 넣었을 때는 이제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기 때문에 중성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중성이 됐을 때, 그리고 이제 수산화나트륨을 집어넣는다면 수산화이온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염기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뭘 조사할 거냐? 이온수를 조사한다 그랬잖아. 이온수. 그래서 중화 반응이 이렇게 일어날 때, 자, 이온수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은 이온의 상대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눈금을 그리는데, 이제 선생님이 편의상 1개, 2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요, N개, 그 다음에 2N개, 뭐 이렇게 3N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N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제로 이제 비례상수 개념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편의상 1개, 2개 이렇게 그랬지만, 뭐 1의 배수, 2의 배수, 3의 배수이다.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계속해서 N, 2N, 3N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요거는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편의상 1개, 2개, 3개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첨가한 수산화나트륨의 부피가 이렇게 이제 Z축에 들어오고, 자, 1ml를 첨가했을 때 2, 그 다음에 3ml를 첨가했을 때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먼저 이제 이 이온수 변화의 그래프를 그릴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알짜 이온과 구경꾼 이온 있잖아. 구경꾼 이온부터 먼저 그리는 게 좋아요. 구경꾼 이온은 왜 그걸 먼저 그리는 게 좋느냐? 구경꾼 이온은 중화 반응이 일어나니까 어때? 초반에 개수가 변하지 않겠지. 그래서 염화 이온이 초반에 이제 2개가 있었잖아. 그런데 요거는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몇 개? 2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2N개로 출발해가지고 계속 여기에 2N개가 돼. 요게 무슨 이온? 염화이온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구경꾼 이온이 뭐가 있지? 나트륨 이온 있잖아. 나트륨 이온은 하나를 넣어줄 때는 하나가 생기고, 2개를 넣어줬을 때는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3개를 넣어줬을 때는 3개가 생기죠. 3N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산화나트륨을 1ml를 넣었을 때는 N개, 2를 넣었을 때는 2N개, 3을 넣었을 때는 3N개.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가 나타나겠지. 이게 뭐라고? 나트륨 이온. 그래서 이제 구경꾼 이온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알짜 이온 남았다. 알짜 이온은 수소 이온부터 선생님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이온은 초반에 처음에 2개가 들어가 있죠. 2N개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근데 잘 생각을 해봐. 수소 이온이 처음에는 이제 2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수산화나트륨을 하나를 넣을 때마다 이 수산화나트륨에서 수산화이온이 하나가 생기니까 수소이온도 1개씩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 2개였다가 나중에 1개가 되고 이렇게 1개씩 줄어드는 거잖아. 2개였다가 나중에 1개. 그 다음에 2ml 넣었을 때는 어때? 수소이온이 하나도 없겠지. 그리고 이제 3ml 넣었을 때는 당연히 수소이온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게 무슨 이온이라고? 요게 이제 수소이온이라고. 이게 이제 뭐겠어? 알짜 이온이 되는 거겠지.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알짜 이온, 마지막 수산화이온을 볼 텐데, 여기에서 수산화이온을 집어넣었잖아. 근데 수산화이온을 집어넣었지만 어떻게 됐어? 중화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산화나트륨을 집어넣었어도 수산화이온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지막에 3ml째를 넣었을 때 수산화이온이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0, 0, 0이었다가 3ml 넣었을 때 수산화이온이 하나가 생기는 거야. 그럼 요거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 요런 그래프가 어때? 나오겠지. 이게 무슨 이온이라고? 수산화이온, 알짜 이온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고 액성을 판단할 텐데, 초반에 여기가 0일 때는 뭐였어요? 산성이었죠. 1ml 넣었을 때는 산성, 그리고 2ml 넣었을 때는 뭐가 됩니까? 중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2ml 넣었을 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중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ml 넣었을 때는 어때? 염기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때 엄청나게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있느냐? 중화 반응 문제를 풀 때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프가 나올 때는 항상 뭘 보느냐? 그래프의 기울기가 변하는 점. 쉽게 말하면 그래프가 뭐 하는 점? 꺾이는 지점을 보시면 돼요. 그래프가 꺾이는 지점은 무조건 뭐가 되느냐? 이렇게 완전히
중성이 된다. 그래서 완전히 중성이 된다라고 해서 이 지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중화점이라고 한다. 중화점. 그래서 그래프가 뭐 하는 지점을 봐야 돼? 무조건 꺾이는 지점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온수 변화를 그래프를 그렸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뭘 조사할 거냐면 전체 총 부피를 조사할 겁니다. 총 부피, 그 다음에 전체 총 이온 수를 조사할 거예요. 그리고 생성된 물 분자의 수를 한번 알아봅시다. 그리고 이제 온도를 알아볼 거야. 그럼 먼저 총 부피를 봐봐. 어떻게 됐니? 처음에 염산이 2ml가 들어가 있었지. 그런데 수산화나트륨 2를 추가했으니까 3, 그 다음에 4, 5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온수를 한번 볼까? 이온수는 초반에 수소이온 2개와 염화이온 2개에서 총 몇 개? 그렇지, 4N개. 이렇게 봐도 되고,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0, 0, 2, 2니까 4라고 적어도 돼요. 그 다음 요 그래프를 한번 볼까? 0, 1, 1, 2니까 여기 몇 N? 4N. 0, 0, 2, 2 몇 N? 4N.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0, 1, 2, 3. 그러니까 몇 N이 되는 거야? 6N개, 6개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생성된 물 분자 수를 한번 볼까? 생성된 물 분자 수는 당연히 처음에는 물이 아예 안 만들어졌지. 그러다가 1ml 넣었을 때 물 분자가 하나 만들어졌네. 2ml 넣었을 때는 물 분자가 몇 개? 2N개가 되는 거겠지. 그리고 이제 3ml 넣었을 때는 물 분자가 몇 개? 여전히 2N개가 되는 거야. 더 이상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온도를 보자. 얘들아,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뭐가 생성돼? 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중화열이 생성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서 온도가 어떻게 될까? 많이 올라가는 거야. 온도가 올라가는데 요거는 온도를 구할 때 요거는 좀 복잡한데 우선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생성된 물 분자 수만큼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온도가 이제 초반에 기준 온도가 있겠지. 그러다가 물이 생성되면서 온도가 어떻게 상승을 하다가 물 분자가 여기 중화점일 때 물 분자가 가장 많이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중화점에서 온도가 어때? 가장 높아야 돼. 가장 높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게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중화점에서 온도가 가장 높고 다시 온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낮아지는 건데 여기에서 그럼 온도가 왜 낮아지느냐?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잘 물어보지는 않는데 그냥 참고로 알아만 두죠. 뭐냐면 더 이상 생성되는 물 분자는 없잖아. 여기랑 여기랑 비교해 보면은 생성된 물 분자가 더 이상 없지. 생성된 물 분자가 더 이상 없지만 어때? 어쨌든 새로운 수산화나트륨을 용액을 섞어줬잖아. 온도가 더 낮은 용액을 섞어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온도가 어때?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했지.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보느냐? 이렇게 하나의 용액이 기존에 처음에 있는데 나중에 어떤 용액을 첨가해 줄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자, 바로 이겁니다. 전체 총 이온수, 그리고 물 분자수, 그리고 뭐야? 온도. 요 세 개를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거야. 그렇다면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 정리야. 용액을 산 또는 염기 수용액에 염기 또는 산을 뭐 했을 때? 첨가해 줬을 때 첫 번째 뭘 물어본다고? 총 이온수의 변화를 물어봐요. 총 이온수의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물어본다고요? 생성된 물 분자의 수를 물어본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물어본다고? 용액의 온도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선생님 3개를 그릴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전체 총 이온수는 어때? 일정하지? 총 이온수는 일정하다가 완전히 중성이 되는 중화점에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 첨가해준 용액의 부피에 따른 자, Y축 여기가 총 이온수가 들어가야 돼. 총 이온의 수는 어떻게 된다고? 일정하다가 어디에서부터?
완전히 중성이 되는 중화점에서부터 뭐 한다? 요렇게 증가한다. 요게 어떤 용액을 첨가했을 때 이온수 변화 그래프가 되겠지. 그 다음에 물 분자수를 한번 보자. 생성된 물 분자수는 자 어떻습니까? 점점점 증가하죠. 점점점 증가하다가 완전히 중성이 되는 지점에서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거지. 생성된 물 분자의 수는 어떻게 돼? 이렇게 점점점 증가한다고 증가하다가 완전히 중성이 되는 중화점에서부터 뭐 한다? 이렇게 일정해진다. 그 다음에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온도는 용액을 첨가할 때마다 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온도는 상승한다 그랬죠? 온도는 상승하다가 완전히 중성이 되는 중화점에서 어때? 가장 높고 다시 온도가 뭐 한다고? 낮아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는 물 분자수, 여기는 온도가 되겠다. 그러면 아까도 선생님이 강조를 했지만 중화 반응에서 그래프가 나올 때는 어떤 지점을 찾는다? 기울기가 바뀌는, 변하는 그래프가 꺾이는 지점을 보면 되는 거라고 했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봐봐. 그래프가 꺾이는 지점 있잖아. 여기가 완전히 중성이 되는 뭐가 된다고요? 중화점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중화점, 여기도 완전히 중성이 되는 중화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일일이 저 이온수 변화 그래프를 그려서 모식도를 그리고 이온수 변화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가 없잖아. 그치? 통합과학도 여기 중화 반응이 킬러 단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데 일일이 그려서 못 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용액을 첨가할 때 이온수 변화, 물 분자수 변화, 용액의 온도는 요 정도는 어때? 외워두자. 그러면 훨씬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통합과학 중화 반응 파트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